예, 검찰 지휘부 초유의 줄사표입니다. 앞서 저희가 잠시 짚어봤지만 일단 검사들은 정치인들 검찰 수사 못 받게 하려고 정치인들끼리 이 검수완박 중재안 야합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중재안이 여야의 합의로 발표되자마자 김호수 검찰총장 다시 한번 사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검찰을 대표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수사관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깊은 고려 없이 법조문을 바로 없애는 방식으로 하는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 입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장이 다시 한번 입장을 냈어요. 검찰 수사권을 뺏는, 검찰이 수사권 권한을 없애는 검수완박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모든 상황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다시 한번 사표를 던졌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근데 뭐 김호수 총장의 저는 사의가 굉장히 타이밍을 못 맞췄다,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호수 총장이 이제 지난번 사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한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의 재신임이 있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무슨 중재하는 것처럼 특별법을 만들겠다. 또 어제는 무슨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국회와 여론이 하지 말라는 수사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버렸어요. 권력 수사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권력 수사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합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검찰의 어떤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특별법도 그렇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뭐 국회 부르면 나가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마구 이제 특별법 너 국회 부르면 나가겠다, 권력 수사 하지도 않겠다 이런 이야기 던졌는데 정치권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설득하는 것 자체는 전혀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검찰의 어떤 분명한 입장, 그리고 이 검찰의 수사권을 뺐으면 어떤 국민 피해가 오는지 저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본인들이 이미 그때 사표를 던졌어야지만이 저는 됐었다. 지금 이렇게 뭐 이미 다 판 끝난 상황에서 어차피 이제 김호 총장 사퇴 내고 고검장들 6명 대검차장하고 다 사표를 냈는데 실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이미 야당까지 다 합의를 해서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이 고위층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언제 사퇴할지 언제 사표를 들을지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김호 총장이 저는 좀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총장에 대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미 사표를 냈을 때 그때 대통령 앞에 가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표를 저는 완강하게 다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상황 자체는 조금은 달라졌을 생각이 드는데 이미 그 사이에 정치권 내에서는 이미 김호 총장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버리고 김호 총장은 이제 뭐 닥쳐둔 지붕 쳐다보듯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 면담했을 때 사직생의 각오로 뭔가 그렇죠. 거기 승부를 던졌어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이야기해서 이거 뭐 거부고 행사하든지 아니면 나 사퇴하겠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를 했으면 만약 김 총장 입장이었다면 그렇죠. 저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 총장이 사표를 던졌고 6일 사이에 벌써 두 번째 사표를 던졌습니다. 서정석 국장님, 네. 이성윤 서울 고검장을 포함해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검장들이 줄사표를 던졌는데 이 정도 되면 물론 뭐 아직도 검찰엔 많은 인사들이 있습니다만 검찰의 존립 자체가 무척 흔들리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모양은 그런데요. 저는 뭐 저 부분이 결국은 지난번에 이제 부장검사들 그리고 평검사들 그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휘부가 이 사태에 책임을 져라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여야가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해서 이걸 통과를 하는 걸로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게 이미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부분이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김호수 총장과 고검장들이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건 검찰 내부의 어떤 다른 평검사들이나 부장검사들과의 그런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안 낼 수가 없는 거고 저 부분을 이제
수리를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수리 사표를 냈다고 해서 바로 뭐 지휘부 자체가 완전히 공백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저 사표는 검찰 내부의 그 강한 반발 이런 것들을 의식한 뭐 그런 측면과 여야가 일종의 그 자신들의 관련된 수사,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한 그 부분에 대한 강한 항의 뭐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 담아서 형식을 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기만 미뤄졌을 뿐이지, 시기만 늦춰졌을 뿐이지, 뭐 검수완박 사실상 법안 아니냐. 지난 5일에 사퇴를 표명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결국 부패공화국이 될 것이다. 여야의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서 고검장들 6명이 일괄 사표를 던졌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초대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검사장이 임명이 되면 또 당연히 그때 인사가 있을 거니까요. 미리 던진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지금 그 검수완박을 통해서 과거에 누렸던 어떻게 보면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이런 형사사법체계의 어떤 정점에 있었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수사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어떻게 보면 이게 빼앗기게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의 반발은 일견 좀 타당하고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거 검찰권이 그렇게 강력했을 때 항상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수사만 잘해왔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권의 어떤 그 약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여론도 좀 있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 해서 완전히 박탈하겠다라고 너무 이제 달려들다 보니까 검찰 입장을 좀 옹호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전체 형사사법체계의 어떤 합리적인 조정 과정의 하나이고 또 거기에 검찰권이 약화된다라는 우려는 검찰 내부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수사권이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앞으로 보안입법을 통해서 이 중수청도 신설이 되면 그런 중대범죄를 그 수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만들어질 그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잘 될지는 잘 지켜봐야 되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사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하기 전에 왜 이렇게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려 하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지사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재안이 합의가 되더라도 중재안대로 맹물검찰 되는 거 아니냐. 월성 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대장동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각들이 우려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분명히 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인데 일단 그 차후에 1년 6개월 뒤에 중수청이 이제 발족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사법개혁특위에서 이제 입법을 통과를 시키게 돼 있는데 중수청 법을 그 전까지는 일단 2개 범죄,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가지고는 금방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들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월성원전, 울산시장 사건, 대장동 등이 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포함이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패범죄는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뇌물이지만 뇌물 말고 또 있는 게 중요한 게 직권남용이 부패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범죄라는 지금의 검찰이 갖고 있는 2대 범죄 안에 실제로 대장동, 그다음에 울산시장, 직권남용, 그다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월성원전 이게 다 수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우려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6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6개월 뒤에 중수처법을 만들어낼 때 중수처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관할이 법무부 산하냐 어디가 아니면 공수처처럼 독자적이건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안에서 검찰들이 대거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검찰청과 중수청이 똑같은 법무부 산하의 검찰들의 조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검사들의 저런 무리한 저런 집단적 반발도 이 차후의 논의 과정을 보면서 좀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검사들의 시각은 좀 달라서 앞서 자막에 나갔지만 대전 대전지청장은 아까 월성 원전 수사 이렇게 되면 못하게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대전지검장이군요. 예. 아까 김 교수님 언급했던 그 여론조사 잠시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반대가 과반을 조금 넘었고 찬성 38%. 물론 뭐 수치별로 각각 좀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검수완박 관련된 여론조사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